할게요. 그러니까 2월 달에나 뭐 공인중개사법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첫 진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시간 끝나고 중개사법 3시간 끝나고 1시간 기출문제 28회부터 33회까지 기출문제 그것을 이제 단원별로 만들어서 1시간씩 해주니까 6회분이거든요. 6회분이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4, 6은 24, 240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예요. 240문제면 거의 뭐 책 한 권은 안 되지만 거의 한 권 정도, 좀 얇은 책 한 권 정도 됩니다.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단원별로 또 할 테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앞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첫 진도부터고, 여기 강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이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예, 부담 없이.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뭐 우리 중개사법은 그래요. 자, 그러면 1장 부동산 거래 신고 84쪽입니다. 아니, 맞아요? 84페이지? 예, 84페이지 펴놓으세요. 8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래 이제 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33회 때 8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이 공인중개사법이 좀 줄어들고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8문제면 뭐 10%가 올라간 거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8문제면 20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뭐 전 범위 다 신경 써야 돼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그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야지 이제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토지 건축물을 매매를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어디다 신고했냐 이런 것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신고 대상 한번 볼게요. 자, 거래 당사자 그랬죠. 거래 당사자가 여기서 누가 되겠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부동산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권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말합니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말해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말하는데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이제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여기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죠. 시장군수 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신고관청이라 합니다. 여기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을 하면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을 배웠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개사무소는 남양주에다 두고 서울 강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강남 구청장에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신고관청이란 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매매 계약할 때, 토지 건물 매매할 때, 권리 매매할 때. 이해됐어요? 자, 이걸 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자, 신고 대상 가볍게 정리를 했어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제 처음 하신 분은 좀 생소할 거예요. 작년에 했던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동산 매매 계약. 근데 신고 대상이 뭐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방금 부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축물
매매계약을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돼요. 공급계약이 뭐냐면 최초로 분양받는 걸 말하면 돼요. 토지 건물 최초 분양계약. 이 노란 색깔 있죠. 여기다 이제 밑줄 그어놓으면 돼요. 이 용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용어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계약은 최초로 분양받을 때 우리가 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자 이런 것도 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계약 이 용어 공급계약이 뭘까? 최초로 분양받는 거 이런 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하나에 해당한 지매매계약이라고 하죠. 지매매계약. 자, 부동산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자, 이 지문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매매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냐? 분양권을 말한 거예요. 분양권. 이게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하라. 근데 분양권은 토지 분양이든 상가 분양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다 신고해야 돼요. 그죠? 이게 분양권이라는 거 다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분양권 이제 매매할 때, 분양권 매매할 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말하고,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다 신고를 하라. 그리고 최초로 분양받을 때도 신고를 하라. 됐어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또 뭐라며?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을 말하거든요. 그럼 모든 입주권을 다 신고한 게 아니라 인가를 받은 입주권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신고하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하라 그랬죠.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하는 거. 그죠? 분양권은 최초로 분양받을 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입주권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입주권, 매매계약을 할 때 신고를 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고 대상이 시험 자주 나옵니다. 별표 쳐놓고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처음 하면은 이 지문이 좀 생소해서 지문이 생소하거든요. 근데 자꾸 읽고 보고 해야 돼요. 그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 뭔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해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신고 의무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직거래 할 때 누가 신고해야 되냐 이거죠. 이 직거래라는 것은 개공 안 끼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직거래했을 때 그럼 누가 신고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뭐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는 거죠. 자, 매매 대상 부동산 권리 이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공동 신고 몇 적으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자 이걸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 관청. 이제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죠? 공동으로.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거부해.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뭘 첨부해야 되냐? 단독 신고 사유서 이거 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돼.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그죠? 일방이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방이 할 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를 했어요? 국가 등. 그러니까 매도인 쪽이 국가가 될 수 있고 매수인 쪽이 국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왜 등이라 그랬을까요? 이 등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뭐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기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하고 국가하고 개인하고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 등이 신고를 하라. 포괄해서 국가 등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거래 당사 공동 신고가 원칙.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분들이 신고를 하라. 국가 등. 이 결론이 그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은 방금 우리가 한 것은 직거래 했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누구 소개로? 개공 소개로 하면은 누가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개공이 거래해서 작성해보면 당해 개업공인 중개사가 공동으로 개공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단독 중개보다는 무슨 중개가 많아요? 공동 중개가 많죠. 그러면 개공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개업공인 요즘 거의 뭐 단독 중개보다는 공동 중개가 많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개공이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개업공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 보수 받는 거예요. 괜히 뭐 중개 보수 받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다 해줘야지. 그렇죠? 계약서만 달랑 써주고 보수 받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여러분들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사람 이야기고 법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법인도 당연히 부동산 신고를 해줘야 돼요. 법인도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거래했을 때 신고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또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신고사항이 많아요. 근데 여기 화면에는 공통신고사항만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이랄지 그다음에 주택 거래했을 때랄지 토지 거래했을 때는 다음 파스 때 할 거고 오늘은 공통신고사항 공부할게요. 이것만 해도 벅차요. 오늘은 이해됐어요? 이 공통이란 말은 뭐냐면 법인하고 법인 외의자가 거래했을 때를 말합니다. 법인이든 법인 외의자, 쉽게 말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거래했을 때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이 뭐냐? 거래는 인적사항 신고 들어갑니다. 인적사항.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질. 이거 밑줄 보세요. 색깔 넣어놨잖아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뭐라 그랬어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고 들어가요. 그죠? 물적사항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들어갑니다. 토지냐, 건축물이냐 이런 거. 토지냐, 건축물이냐 이런 거 신고 들어가고, 권리는 권리 종류, 뭐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 이거 신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실거래 가격. 자, 노란 색깔 넣어놨잖아요. 다 모르더라도 실거래 가격 하나는 외워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외우시라고요.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다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소한 두 가지는 기억하라.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된다. 실거래가. 그리고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계약이 있으면 조건 계약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공통 신고 사항이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 공통으로 이게 법인이든 여기서 공통이란 말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거래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사항들이 저거다. 그래서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이거 하나하고 실거래 가격 이런 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모르겠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 하나는 기억을 하세요. 이게 신고 들어가야 돼. 실거래 가격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공통 신고 사항이에요. 그럼 뭐 시험에 이제 공통 신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공통 신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건 직거래 했을 때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 했을 때고. 자, 그러면 개공 신고로 하면은 이게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건. 직거래 했을 때는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고 개공 소개를 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공 인적사항이 추가돼요. 개공 무슨 사항? 인적사항하고 개공이 중개사법 구제대로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자,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게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개공 소개를 했을 때. 그럼 개공 소개를 했을 때는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직거래 했을 때는 가나, 다라, 마, 바까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이 공통신고사항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통신고사항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공통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안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안 들어간다. 이것도 살짝 섞어놔요. 그런 걸 섞어 놓는다고. 그러면 신고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지. 맞는 것 같거든. 이용제한 거래 규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 그죠? 근데 신고사항은 아니에요.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씩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신고기한이 나와 있어요.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자, 우리가 기간 공부할 때는 항상 시점. 기간도 알아야 되지만 시점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며칠이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다. 자,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잔금 지급일 X라고 적어놨어요. 시험에 이제 잔금 지급일도 30일 그러면 또 좋다고 적어놓으면 안 돼. 이 잔금 지급일도 있어요. 우리가 쫙 뒤쪽에서 이제 등기할 때는 또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무수구청장에다 신고하라. 아까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무수구청장을 누구라 그랬어요? 신고관청. 이게 신고관청이잖아요. 여기다가 신고를 하라. 그죠? 신고 의무자.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되고 개공 소개라면 개공이 되는 것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라. 기간 알아야 되겠죠? 계약일로부터 몇째? 30일.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가 있죠. 이 신고 내용.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신고가 들어갔는데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신고관청 조사가 들어가요. 그죠? 뭐 실거래 가격 뭐 거짓말로 신고해 볼 수 있잖아요.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막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 내용 조사 들어갑니다. 신고 내용 조사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 주어 동그라미 쳐서요. 신고 내용 조사 관청은 신고 관청이 하는 겁니다. 신고 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보완 동그라미.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그러면 신고 관청이 직접 하겠어요? 공무원 시켜서 하겠어요? 공무원 시켜서 하겠죠. 거래 당사자. 이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했을 때는 누구에게?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사본이랄지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가 뭘까요? 이거요. 탕참.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가 뭘까? 계약서? 아니, 거래 대금이라니까. 매매 대금. 주고받는 서면. 아, 그렇지. 통장 사본. 뭐, 통장 사본 입금표 뭐 이런 거예요. 무통장 입금할 수 있죠. 자, 등. 기타 뭐 많아요. 그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것이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데 안 했어요. 이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제출하라는데 안 했어.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알 길이 없죠. 그럼 제재가 들어가. 어떤 제재 들어갈까요? 한번 찍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찍어.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거. 계약서 빨리 제출해.
근데 안 제출 안 했어. 제재. 우리 이제 이게 제재 얼마? 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적으세요, 적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부 다 과태료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부 다 제재가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뭐 징역 벌금이랄지 뭐 등록제서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죠. 여기는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래 대금, 이 통장 사본 제출하는데 안 했어. 이건 어떤 제재? 이것도 과태료거든요. 얼마짜리일까요?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세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꽤 세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왜 제출하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조사하려고. 그럼 아까 우리가 실거래 가격 신고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실거래 가격이 3억이 적혀 있어요. 매매 대금이. 근데 통장은 4억이 넘어갔어.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다운 계약서 쓰고 신고도 다운 3억으로 신고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랬잖아요. 또 신고도 3억으로 하고 계약서도 3억이 돼 있는데 통장은 4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나 안 했나, 실거래 가격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관청에서 공문을 시켜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서 안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신고 내용 조사라 그래요. 그러면 신고 내용 조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요? 신고 관청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보세요.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죠?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 관청하고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고 관청이 조사권자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다. 원칙적 실시권자는 신고 관청이에요. 근데 국장은 필요하면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 관청 같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이렇게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해요.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 조사권자가 이제 원래는 신고관청이지만 국장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국장 및 신고관청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국장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내용 2법. 이게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증여시법 다른 법률에 뭐 했을 때 위반하였다 판단하면 이를 수사기관에 뭐 하거나 고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뭐 할 수도 있다?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사 결과 보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별표 쳐서요. 이 조사 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무슨 관청은? 신고관청 동그라미. 이제 실시권자가 신고관청이에요. 누구에게 보고하라 했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입니다.
여기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줄여서 시도지사를 해요. 그러니까 신고 관청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급기관인 어디다 보고한다? 시도지사 보고 동그라미. 그럼 시도지사는 보고한 내용을 뭐해서? 취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해서 매월 매대 이래 매월 이래입니다. 누구에게 또 보고하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죠? 그럼 신고관청이 시장구수 구청장이니까 남양주 시장, 구리시장, 하남시장, 광명시장, 경기도 쪽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딱 신고관청에서 이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할 거예요. 그죠? 그럼 경기도지사는 취합을 해요. 그 취합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매월 매대 이래. 모아주니까 국장은 좋죠. 신고관청에서 올라온 걸 시도지사가 모아서 일괄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편하겠죠. 단계로 올라갑니다. 보고입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보고, 취합해서 매월 매대 이래. 보고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별표 쳤어요? 보고 또 보고 별표 쳤습니까? 예,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뭘 발급한다 그랬어요? 신고 필증. 자, 신고관청은 확인하는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동그라미. 노란 부분은 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체 없이가 엄청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와요. 지체 없이가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발급해줘요. 자,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매수인은 그랬죠?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의제가 돼버려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 이제 검인은 나중에 이제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인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모르고 있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틀리게 되고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합격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아졌죠. 33회 때는 되게 높아졌잖아요. 이제 뭐 34회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위치에서 한 5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론으로 한 거고 이제 이게 도표로 요약해서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말한다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축물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 대상물은 되죠. 그러면 임목을 매매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느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건물이 아닌 그 밑에 임목하고 광업재단하고 무슨 재단? 공장재단 이건 신고 안 합니다. 자, 신고하지 않아요. 자, 아까 맨 앞쪽에다 적으면 돼요. 아까 토지 신고 대상. 아까 앞에 처음 강의할 때 신고 대상 있었죠? 도표. 신고 대상 도표 있었죠? 거기 토지 건축물 옆에다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임목을 매매하거나 광업재단을 매매하거나 공장재단을 매매했다.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고하는 것은 토지하고 뭐만? 건축물만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부동산 공급계약을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아까 부동산 공급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최초로 분양받는 거. 아니, 최초로 분양계약. 거기 적혀있죠, 신고대상. 있어? 이것이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 그랬어요?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다 신고한다 그랬죠. 그리고 입주권은 어떤 입주권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뭘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권 매매계약만 신고를 하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거래는 어떤 거래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매매만. 그리고 뭔만? 계약만. 이게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계약이 아닌 증여랄지, 그죠? 전세권이랄지 이런 거 신고할까요? 증여계약은 신고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세 신고해요? 안 합니다. X라고 적으세요. 매매계약 옆에다가 증여계약, 전세권 계약 안 해요. 그 임대차 계약도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도 주택 임대차는 별도 신고사항이 있어요. 토지 상가 임대차는 신고 안 합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는 별도 신고 제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오늘 배우겠지만 그건 별도 존재하는 거고 토지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도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또 뭐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계약만. 그러면 판결이나 경매로 물건을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건 신고 안 해요.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토지 건축물 무슨 계약만?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 그리고 부동산 공급 계약을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 이제 경매 나오면 또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증여 나오면 또 고민하다 또 틀려버리고 막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항상 반대로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만 신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직거래 하면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라 그랬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국가 등 자치단체나 국가가 신고하라.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공 공동으로 하면은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개공 공동을 하고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이 신고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쪽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어디에다가? 신고 관청에다가.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며칠 내에 신고? 30일.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잔금 지급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한다는 거. 자, 그러면 신고 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교부해줘요? 신고 필증. 언제까지? 지체 없이 아까 교부해준다 그래서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에 거민을 매수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걸 거민 뭐라 그래요? 의제. 거민 의제. 자, 이게 빼대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많이 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렇죠? 여기다 또 살을 또 붙여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다 살을 또 붙여서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인데 이것만 알아도 공부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뼈대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많이 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신고 필증을 잘못 기재하거나 또 신고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재발급 받아야 돼. 신고 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재발급이 거기 나옵니다. 이 재교부 또는 재발급 그래요. 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신고필증 재발급 등 그랬죠. 자, 신고필증 재발급 사이는 두 가지. 정정 신청에 의한 재발급하고 변경 신고에 의한 재발급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필증 재발급은 정정 신청에 의한 재발급하고 또 무슨 신청? 변경 신고에 의한 재발급 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정 신청에 의한 재발급은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잘못 기재. 이게 잘못 기재 몇 쪽 왔어요? 변경은? 말 그대로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죠? 나중에 나중에 신고 내용이 바뀔 수가 있겠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게 변경 신고고. 처음에 신고할 때 잘못 기재해서 신고한 것이 정정이고. 아, 그렇잖아요. 아까 그 공통 신고 사항만 우리가 배웠는데 그 신고할 때 잘못 기재해서 신고했을 때 하는 것을 정정. 그죠? 변경은 제대로 했지만 나중에 신고 사항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변경. 왜? 아까 며칠에 신고했어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그럼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이제 이 재발급 사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고 필증 재발급. 이것도 이제 한동안 시험에 자주 나오다가 작년에는 안 나왔죠.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3회 때는 출제가 안 됐으니까 34회 때는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발급 사유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뭐 정정 신청 꽤 되고 변경 신고는 꽤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정이 거래 당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입니다. 이게 정정할 수 있어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처음에 잘못 기재해서 올렸죠? 그러면 정정 가능하다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에? 기억에서 주의할 사항. 자, 적으세요.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이건 정정신청 사유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신청이 들어가는데 거래 당사 성명이랄지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정 안 들어가. 기억해서 주의할 거. 그러니까 인적사항 중에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정정이거든요. 근데 왜 동그라미 치랄까요? 자, 당첨. 왜 기억했다는 동그라미 치지 않고 니은에다 동그라미 노란 색깔로 넣어놨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렇지. 당연히 중요하니까. 아주 그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노란 색깔로 넣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요. 여기도 거래 지분 비율이 있어 없어요? 공통이에요. 공통. 자, 이 노란 색깔 내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공통이라고. 그러면 이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 신청성 사항도 되고 무슨 사항도 돼요? 변경 신고 사항도 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거래 지분 비율은 둘 다 있는데 어떻게 정정 신청 사항이냐 변경 신고 사항이냐 구별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기재했단 말이 뜨면은 정정이고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됐다는 말이 뜨면 변경 신고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 지분 비율을 잘못 기재했단 말이 뜨면 정정. 거래 지분 비율을 변경했단 말이 뜨면은 변경.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공통이란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변경이라 했어요? 정정이라 했어요? 정정. 그렇죠? 정정. 자, 그러면 정정 다 하고 다시 변경으로 넘어올게요. 뒷장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정정 사유 중에 뭐가 있어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 그랬죠? 부동산 등의 지목하고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거 다 정정이거든요. 근데 왜 면적하고 거래 지분은 색깔만 넣어놨어요? 왜 색깔 넣어놨어요 거기? 공통이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있잖아요. 거래 지분하고 면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색깔이 있는 부분 체크해놔야 돼. 이건 공통입니다. 자, 공통 다시 정리할게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 세 가지는 정정 신청 사항도 되고 변경 신고 사항도 된다. 다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 세 가지는 정정 신청 사항도 되고 변경 신고 사항도 된다. 그럼 어떻게 구별한다 했어요?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정정, 면적이 변경됐다라면 변경, 거래 지분을 잘못 기재했다라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라면 변경.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 가지는 정정 신청 사항도 되고 변경 신고 사항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다시 정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직거래했을 때 정정 신청사. 그러면 개공 소개하면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개공 전화번호하고 상호, 이게 더 추가되죠? 아, 그래, 안 그래? 개공 소개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고, 직거래하면 니을까지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적어야 되죠? 아까처럼. 뭐가 빠져요? 개공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X.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공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먼스 X. 이건 정정신청상에 안 들어가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정은 다 끝났어요. 변경. 예, 변경을 들어가면 이 세 가지는 아까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공통이라 했고, 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은 변경 쪽에 들어갑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은 정정 쪽이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 변경. 이제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정정 신청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격 있잖아요. 가격. 거래 가격도 어디에 들어가? 변경. 이 가격적인 것은 다 변경이에요. 봐서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변경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다 가격적인 거잖아요. 변경 들어가.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비읍. 비읍에서 주의할 거. 장점? 그렇지. 계약일 X라고 적어야 돼. 아, 계약일이 변경신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는 계약일 있었어, 없었어? 아까 있었잖아, 공통신고사항에. 아까 공통신고사항에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공통신고사항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 계약일은 변경신고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일은 변경신고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것도 주의. 그리고 이제 시옷 이응 별 묶으세요. 이거 묶어갖고 별표. 이것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건데 보세요.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그랬죠. 일부 매수인 변경. 근데 매수인 중 일부가 뭐가 되는 경우만 제외했던 거라면 제외되는 경우는 신고한다. 제외되는 경우만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적은데 봐보세요. 이거 시옷. 이 토지 한 필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공동으로 매수하다가 병이 빠졌을 때, 제외됐을 때 이때만 변경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 했어요? 근데 을하고 병이 공동 매수하기로 했다가 정으로 교체가 됐다. 병에서 정으로 교체됐다. 또는 정으로 추가가 됐다. 을, 병, 정으로 이렇게 추가가 됐다. 추가됐다. 이럴 때는 변경신고 안 합니다. 이럴 때는 변경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야 돼요. 시옷 이응. 이응도 마찬가지. 거래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게 일부 부동산 변경. 이것도 제외되는 경우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옷 이응 옆에다가 뭐라고 적느냐면 추가되거나 뭐가 되거나 추가되거나 뭐가 되면 교체된 경우는 변경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됐을 때만. 추가나 교체가 됐을 때, 추가되거나 교체가 됐을 때, 추가되거나 교체가 됐을 때는 변경신고 안 해요. 그럼 뭐 했을 때만? 제외됐을 때만 변경신고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주의사항 하나 볼게요. 이 주의사항 하나를 봐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면적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그랬어요? 변경 같이 된다 그랬죠. 그럼 면적이 바뀌면 거래 가격 변경 쪽이죠. 면적이 바뀌면 가격이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거래 대금이.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바뀌었다고 변경신고 들어가요. 변경사항이잖아요. 보세요. 면적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됐다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참고사항 하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 재발급 나와 있어요. 정정신청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상 변경상 확인하면 언제까지?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 변경 또는 신고필증 무슨 발급? 재발급 들어갑니다. 정정신청 들어가서 확인해서 재발급, 변경신고 들어가면 확인해서 재발급.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정정신청 도표가 그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게 넣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지금은 문제 풀면 풀릴 거예요, 아마. 오늘까지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거 생각 안 나. 진짜요. 절대 안 나.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 이제. 어디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재발급에서 나왔는지, 변경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나왔는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풀면 풀어요. 바로 문제 풀면.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해주면 돼요. 반복을 해주면 나중에 답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아는 것은 다져가는 거고, 모르는 것은 습득하면서 안정적으로 공부가 올라가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점수가 오르락내락 해버리면 그것은 안 돼. 그 점수는 제 점수가 아니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다져가면서 올라가야지 제대로 된 공부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정 변경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습니까? 안 흘렀습니까? 그럼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어야 돼. 쉬었다 또 들어갈게요. 예, 휴식하겠습니다.